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죠. 남세용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를 이용해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죠. 클릭을 해주세요. 네, 지금 이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촬영한 뒤에 비밀번호 9479를 입력한 뒤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9479 잊지 마시고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톡방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네, 힙합맨 제이진님께서 들어오셔서 신세계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접수되셨으니까 순서대로 도와드릴게요. 그럼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많은 인증샷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이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계속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가의 적정 주가 그리고 또 오늘의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기준을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뉴스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시 50분에 이제 마감을 하는 거로 해요. 그래가지고 네. 아침에 동시효과에 샀을 때 네. 과연 이게 금요일날 종가를 평가할 때 얼마만한 수익이 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동안 아침 방송할 때 네. 이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이게 수익률이 좋아요. 물론 이제 빠질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뭐 크나큰 어떤 뭡니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뭐 테마지 이런 거 하시겠지만 어느 네. 정도 나는 그래도 뭐 수익보다는 지키는 전략을 한다 볼 때는 이 전략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종목이 많을 때는 어떤 때는 뭐 20종목도 나오지만 최근에는 네. 보통 이틀 해봐야 10종목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매주 이렇게 그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월요일 날 그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네이버 뉴스 나온 게 8시 50분가 7종목이었어요. 그다음에 네. 2일 날은 2종목인데 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니까 JIP 엔터, SM 하이브, YG 엔터 이날은 거의 뭐 KB증권에서 엔터주에 대해서 아마 계속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만도는 하이증권, 아프리카 TV가 메리츠, 유한양행그 신한증권 해가지고 이게 이제 11월 1일이었고 11월 2일 날은 이제 상하프론테크, 카카오게임즈 두 종목이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는데 네. 평균적으로 지금 JIP 엔터나 SM은 마이너스 기록을 했어요. 그 나머지 그렇네요. 종목들은 네. 이제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제 하이브가 한 13%, 그다음에 아프리카 TV가 한 16%. 하이브가 정말 무섭게 올랐네요. 네, 그다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10%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종가로만 봤어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는 이제 평균 수익률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약 4%인데 오늘 기준 거의 7%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는 거의 뭐 20%가 넘었고 나머지도 뭐 JIP 엔터나 SM이 어제 오늘 올라가지고 전부 플러스로 돌아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이 이 적정 주가를 얘기하시면서 1년치의 적정 주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가. 이제 그 증권사들이 네. 그 뭡니까 이제 목표가를 할 때는 네. 12개월을 보거든요. 네. 12개월 보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일단은 목표가를 올리면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널리스트마다 다 이제 그 레포트를 내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커버하는 종목들이 쭉 있는데 네. 이제 뭐 어느 증권사에서 먼저 낼 수도 있고 또 자기는 늦게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이제 같은 종목이라도 막 그 하루에도 뭐 여러 증권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오늘 목표가 올렸는데 뭐 내일 또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증권사에서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도 올릴 수 있고 이게 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이런 거를 적정 주가를 이제 보통 산출을 할 때는 네. 여러 가지 뭐 멀티플이라든가 실적을 이제 추정을 하는데 원래는 1년 동안에 네. 그 주가를 달성하는 거에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상대적으로 작년 연말에는 전부 다 목표가를 금방 달성해가지고 막 레포트가 작년에요. 러시를 이뤘죠. 작년 연말에. 워낙에 또 지수가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뭐 이런 대형주들이 뭐 상한가 치고 이런 장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증권사 네. 때 어널리스트들이 막 목표가 올리고 했는데 결국 이제 내려왔지만 네. 일단은 그래도 우리 증권사들이 어떤 거 적정 주가를 올리는 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들은 올리면 그대로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오른 거는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가 1년 평균을 내는 일단은 물론 마이너스 되는 주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대부분이 플러스를 냈어요. 조금 뭐 1%든 2%든데 네. 일단은 지난주에는 약 4%를 냈는데 사실 이게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평가하는 시점인데 저는 이걸 일주일마다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제가 1년 전 거를 지금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한 달 전 그렇죠. 하니까 일단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목표가 올린 거를 이제 금요일 종가를 평가를 하면은 대충 우리나라 저기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주식? 궁금하네요. 보통 몇 며칠을 한번 맞춰보세요. 며칠. 평균 보유 기간이요. 그래도 한 90일 정도 되진 않을까요? 그 3년 전에 통계가 있는데 네. 3.5일이에요.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냉비 금성도 냄비 금성도 이런 그 냄비 금성이 없네요. 단타를 네. 뭐 초치기도 하니까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나온 게 아. 3.5일이고 네. 뭐 90일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없이 물려가지고 아. 장기 투자로 가는 거지 네. 실제적으로 이익이 나면 뭐 3.5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3.5일이면 다 팝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이 되고 이게 목표가 네. 올리는 것도 대부분이 뭐 항의하잖아요. 왜 안 오르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서 오르는데 그렇다고 뭐 장기적으로 가서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이게 참 그러네요. 이게 같은 거를 올려도 이거를 잘 찍으면 막 20% 나오고 아프리카 TV처럼 정말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뛰어넘었어요. 이미 일주일 뛰어넘었죠. 만에. 이제 고민하는 네. 거죠. 어널리스트가 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요. 올렸는데 또 네. 빠져버리면 또 낭패. 그러니까 20만 이제 원이 목표가인데 22만 5천 그러니까 이제 200원이네요. 오늘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참 네. 고민을 하겠죠. 그럼 이제 뭐 한 달 후는 이때 또 보고서 목표가를 올리든가 할 그러니까요. 텐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20%를 넘겼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지난주에는 이런 엔터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뭐 만도 같은 뭐 자동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게임즈, 뭐 엔터 이런 컨텐츠들이 올랐고 또 유한양이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아프리카 TV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래서 네. 아프리카 TV는 이제 어널리스트가 리레이팅에는 쉬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네.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네. 이제 매출액은 711억, 전년 대비 41.9%가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231억, 64%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64%. 이 회사 이제 추정치가 매출액은 697억이고 영업이익은 235억이니까 대체적으로 자기네 어떤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중요한 건 뭐 기부 경제 매출액이 이제 530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는데 콘텐츠의 다변화와 진성 유저의 구매 금액 향상 등에 근거한다. 보면 뭐 별풍선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기부 경제 매출액이군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이제 그런 어.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요인은 파트너하고 베스트 BJ 수가 네. 일단은 이제 2,764명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 7.4% 증가를 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불 레이쇼는 이제 줄었지만 네. 전체 1인당 매출액은 이제 18만 3천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0% 증가를 했다. 이렇게 썼고요. 네. 또 이제 기부 경제 매출액이 이제 꾸준히 성장 보시면은 2015년부터 연간 네.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4억 원. 2,040억이죠. 10억이니까 네네네. 2,049억. 내년에는 2,049억. 2,069 되고 네. 그다음에 유례 결제자 수와
분기 일단은 이런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가 일단은 추인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 조금 약간 이제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계속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와 뭐 베스트 BJ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면은 유튜브가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네. 이제 뭐 그랬죠. 증권 방송도 많이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페잉 유저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 TV는 리레이팅에는 쉬는 시간이 없대가지고 매출액이 엄청 늘은 거예요. 네. 145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5%,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일단 아프리카 어드 매니저 어떤 앱 같아요. 이게 이제 출시 이후에 대형 및 빅게임 신규 광고주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광고주 풀이 일단은 늘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광고 단가도 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P도 오르고 Q도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오를 광고 수밖에 매출이 없었네요. 늘었다. 그래서 네. 이제 영업이익률이 무려 32.5% 해가지고요. 지급 수수료 증가에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4% P 상승했다는데 대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뭐 10% 15%거든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2%는 굉장히 엄청난 높은 겁니다. 호실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 매출이 이제 큰 폭으로 늘었죠. 우리 2017년, 18년, 19년, 20년인데 21년에 많이 늘은 거 볼 수 있죠. 대폭 성장했네요. 그렇죠. 올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2018년 1월, 10월 이때는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렇네요. 점점점 올라가지 거의 이제 50% 이상을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죠. 외국인 지분이 엄청 이제 늘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019년 이후에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9%,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은 29%, 영업이익은 57% 정도로 일단은 성장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신규 BJ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네. 페잉 유저라든가 돈 내는 유저죠. 그다음에 단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P와 Q가 같이 성장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자체 광고 플랫폼이 또 출시를 돼가지고 이제 광고 매출이 아까 뭔가 2배 정도 성장한 네.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일단 위드 코로나에서도 국내 대표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 스토리는 지속이 된다. 그래서 아마 뭐 유튜브랑 일단은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인데 아프리카 TV에 보면 이제 이런 광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킥뷰 플러스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TV 새로운 기능 모바일 멀티비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건 저는 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요새요.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쉬는 시간에도 일단은 중간 광고도 또 하는 이런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그래도 좀 이번 주 지난주에 일단 목표가를 일단은 올린 종목 중에 이제 1위를 기록을 해서 이제 목표가를 20만 원을 올렸는데 의미가 없죠. 이미 뭐 네, 돌파했기 20%가 때문에. 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 회사가 이제 12개월 선행 포워드를 해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이미 오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또 추가적으로 네. 다시 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차트를 보면은 와. 지금 뭐 여기 이때가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뭡니까? 이때가 이제 거의 조정이죠. 구간이었네요. 박스권에서 네. 이때가 16만 원, 15만 원대였는데 네. 지금 뭐 20만 8천 원까지 불과 왔죠. 10월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사이 엄청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 빠지는데 아프리카 TV만 그렇죠. 그래서 고성장했네요. 밑에 보시면 또 RSI도 아직 불꽃놀이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네.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은 아프리카 TV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을 봤어요. 이제 오늘은 좀 매도를 했어요. 기간에 매도를 했는데 네. 이 투신하고 연기금이 계속 사는 모습 보이고 그렇네요. 외국인은 그동안에 팔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또 사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투신하고 연기금 일단 기관들이 증권사까지 가세하면서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죠. 14만 7천 원에서 10월 초에 20명 거의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만 하나 가지 있어도 연말이 따뜻할 텐데 정말 따뜻한. 이런 거를 이제 고르는 게 네, 게 음봉이 이렇게 거의 없네요. 차트를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네. 일단 목표가가 올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11월 1일 날은 20만 7천 원이었죠. 네. 뭐 이제 지금 20만 5천까지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11월 1일 날 시초가에 샀으면은 네. 금요일 날 종가도 15%고 오늘 종가 기준에 약 20% 이상을 수익이 났다는 게 아프리카 TV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이걸 떠나서 제가 이제 업종 분석을 하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NFT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증권업을 하면 제가 사실 증권업은 잘 다루지 않는 분야인데 그래도 지금 뭐 우리 연말에 뭐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배당 궁금했죠.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네. 지금 증권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증권사 레포트를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네. 뭐 이거는 뭐 100%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어널리스트들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생각이 네. 되고요. 일단 강세장이 종료가 됐다. 네. 그래서 약세장의 시작으로서 유동성 회수의 터널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오, 거거든요. 벌써요. 그래서 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다. 6월까지 매월 상승하던 증시는 7월부터 매월 하락하고 있고 네. 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래대금이 매우 이후 매분기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는 이제 범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일단은 회사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회사하는 과정에서 증시는 당연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레포트가 나온 게 아마 10월 말 뭐 이때 나온 것 같아서 네. 어느 정도 현 장세를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8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네. 지금 부채 관리 그건 뭐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제 막혔죠. 부채 관리 강화를 발표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유동성의 항목인 어떤 그 통화와 신용을 동시에 조이는 이런 효과죠. 결국에는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나왔고요. 아,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증시가 4월이 고점 통과를 함으로써 일단 정체된 흐름을 보이던 장기 금리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덜 위험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했다가 아예 무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빠지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약세장이 깊어지고 있다고 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무위험 자산에 가지고 공모주가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공모주가 안 되면 지금 전부 다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공모주로 전부 몰리기 때문에 네. 좀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계속 상장이 되고 일단은 좀 수요 진작책이 없이 네. 그냥 공급만 늘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 증시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네. 그림일은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거든요. 네.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이제 10월 29일까지 보면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뭐 거래대금이 엄청 많았었죠. 그렇네요. 화살표 보시면 이제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점점 일단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보시면 일별 분기 평균 보시면 역시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올해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신용 공여 잔고 추이인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신용 공여 잔고랑 시총을 비교한 건데 네. 계속 이제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계속 우상향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네요. 올해를 보면은 이제 올해를 나눠서 보니까는 이제 계속 7월까지 해서 좋다가 네. 현재는 10월 달에 많이 내려온 거를 볼 수 있겠죠. 일단 시총이 줄고 역시 신용 공여 잔고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추이 자체가 합산이 시총이 약 한 110조에서 120조 되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보시면은 신용 공여 잔고는 이제 45조 이렇게까지 네.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업종을 이제 증권을 다시 보면은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의 부진 예산. 이제 브로커리지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게 일단 브로커지 수수료고 네. 트레이딩은 이제 증권사가 자기네 그 자금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선물 이런 파생도 같이 하겠죠. 그래서 부진할 수밖에 없네요. 2012년 14년 기억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 당시에 일단은 강세장이 종료되면서 이제 약세장으로 돌입이 되고 네. 일단은 반복적으로 부진한 장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도 유사한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부동산 PFL의 고성장으로서 이러한 어떤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의 부진을 2016년이나 18년, 19년에는 뭡니까? 이제 PF로 인해 가지고 방어가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PF가 강화되거든요, 규제가. 그럼으로써 네. 일단은 방어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증권업종 자체는 안 약세네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연말을 누리고 뭐 배당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 주식 투자는 뭐 우리가 뭐 원론적으로는 배당이 일단 목적이지만 사실 뭐 매매 차익도 중요한데 네. 그렇죠. 배당 뭐 얼마 몇 분 벌겠다고 하다가 마이너스 저기 매매 차익에서 네. 손해 보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네. 증권업종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약세일 보수적으로 것이다. 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동산 PF 등 규제에서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일단은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08년 19년까지 거래 대금하고 증시 합산 시가총액을 보는데 네. 2012년 보시면은 강세장 종료 이후에 2011년까지 올랐죠. 그렇네요. 그다음 거래 대금이 이제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거래액 밑에 그 차트예요. 엄청 정말 줄었죠. 급감했네요. 네. 그리고 다시 2010년, 17년에도 줄고 네. 그다음에 18년에 또 강세장 갔다가 늘었는데 네. 지금은 다시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거래 대금하고 수수료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브로커리지의 부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1분기에는 이제 33조가 넘었었어요. 2분기에는 27조, 3분기에는 26조. 그리고 10월 달에는 22조. 그러니까는 네.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3분기보다도 10월 달에는 엄청 줄었죠. 26조에서 22조니 거의 뭐 20% 가까이 3분의, 줄었고요. 그다음에 8월부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도 일단은 감세 요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거래대금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NH증권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네. 위탁 매매 수수료율이 예상치를 또 하회하는 양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 수수료율이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부터는 또 해외 주식 수수료율, 그동안 해외 주식에서 또 증권사들이 어떤 동력을 얻었었는데 해외 주식, 근데 서학개미 또 이쪽에서도 이제 수수료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 대금 감소의 영향이 과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거래 대금이 줄었는데도 수수료까지 같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안 좋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일단 이제 통상 수수료 하락은 이제 거래 대금이 급증할 때 이제 점유 기업 마켓쉐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수료 인하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점유율을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네.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위해서. 이제 굉장히 빈곤에 악순환이 되는데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수수료율도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우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뭐 월간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감소세에 진입을 했어요. 7월부터 네. 차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화 합산 위탁매 수수료 추이도 오. 국내 해외 계속 지금 국내는 거의 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완전 하락이네요. 해외에도 지금 보면은 2019년 1분기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올 1분기엔 조금 해외 쪽은 올랐지만 반등의 흐름을 전체적으로는 보이고요. 일단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공여 잔고 감소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신용 공여는 증권사에서 이제 이자 수익을 취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조달 금리하고 일단은 빌려주는 금리 해가지고 그 차액을 해서 수익을 낳는 건데 어쨌든간에 위탁 매매 수수료율이 하락하더라도 신용 공여 잔고가 유지되면은 또 어떤 부진을 방어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용 공여 이자율도 장기적으로 우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잔고의 유지인데 신용 공여 잔고는 증시와 동행성을 보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면 당연히 잔고도 감소하고 만약에 우리 신용을 우리가 주고 샀는데 40% 하락하면은 이제 깡통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지금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한 리테일 그 신용 공급 한도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하거든요. 증권사별로 일단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증권감독원에서 자체적으로 적인 게 90%인데 지금 90%를 대체적으로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법정 한도는 일단은 뭐 좀 높지만 자체 한도가 90%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법정 한도 대비 지금 보면은 90% 넘는 데가 대부분이죠. 네. NH, 삼성, KB, 미래 전부 다 넘었어요. 그렇네요. 넘었는데 이제 안 넘은 데가 유안타, 하나, 메리츠 세 군데밖에 없네요. 세 군데밖에 없는 거로 네. 나오고요. 이게 이제 9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도 결국은 증시가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뭐 10% 30% 정도 물려 있는데 네. 뭐 증권사 뭐 펀드 매니저가 매매를 잘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 증시가 하락하면은 수익을 많이 날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뭐 연말에는 뭐 그냥 찍는 종목마다 올랐지만 올해는 네. 양상이 아니거든요. 정말 뭐, 잘 찍어야 되는 네, 잘못 장세예요. 찍으면 거의 뭐 30% 빠지는 기본이고 대부분이 뭐 맞습니다. 40% 60%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대책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ELS가 또 그나마 있었는데 ELS가 이제 자꾸 만기돼가지고 계속 회수돼가지고 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상한이 늦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발행 잔고가 많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트렌드도 증시가 중요하는데 지금 보면은 조기 상한이 결정되는 게 수익률인데 이게 네. 좀 어렵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증권사가 요새 좀 어렵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체 뭐 여기 돌파구는 뭐냐? 네. PF거든요. 네. 그 PF에서 그러면 PF도 보면 이제 막혀 있는데 그래도 PF가 이제 여유가 있는 증권사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증권사도 잘 골라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PF가 네.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주목해야 된다 가지고 그동안 시장을 선택했던 대형사들은 지속적으로 PF로서 수익을 창출했지만 네. 지금 2019년 12월 규제해 가지고 채무 보증 규모가 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한도, 그러니까 초대형 IB 회사들이 어떤 한도를 발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힌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현재 자본 대비 채무 보증 규모가 100%보다 낮고 그 지난번에 어떤 영업용 순자율 비율이 150%를 상회할수록 한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증권사 중에서 한도가 가장 많이 있는 증권사가 한양증권이다. 한양증권이. 증소형 증권사 한양증권입니다. 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채무보증 상한선이 있거든요. 미래, 네. NH, 한국금융, 삼성, 메리츠, 키움, 한양증권인데 한양증권이 낮죠. 가장 낮아요. 그렇네요. 보면은 채무보증 비중 그다음에 NCR 비용, 그러니까 영업용 순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게 한양증권이에요. 지금 보면 그다음에 이제 키움, 그다음에 한국금융, 삼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증권사들이 채무 상한선이 100%인데 지금 PF 확대율이 가장 큰 데는 한양증권이다. NCR 비율이 거의 30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채무보증 비율이 낮죠. 근데 한국금융지도 거의 70% 되고 네. 삼성도 거의 75, 네. 메리츠는 거의 100%까지 갔죠. 근데 그렇네요. 한양증권은 지금 보면은 뭐 120%, 20% 미만, 2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채무보증 자체도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IPO도 이제 우리 기업 공개인데 이러면 증시와 동행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그 순 영업 수익 내 비중이 일단 화랑일 때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자체가 일단은 증시가 부진할 때는 IPO가 아무리 뭐 대형 IPO가 한다 하더라도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을 봤을 때 한양증권이 일단 최선호주인데 아까 이제 배당률을 봤을 때는 삼성증권이 가장 좋아요. 예상 배당률 9%고 네. 한영증권이 7%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양증권은 배당 수익률도 높지만 또 내년에도 일단 PF를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좋다. 뭐 굉장히 좋은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나마 증권주 중에서 ROE나 이런 네. 거에서는 이제 저평가된 게 지금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 PBR이 0.7배인데 네. 한양증권 0.5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가 나왔는데 한양증권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유력하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지금 보면 네.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그렇네요. 연기금 투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네. 이거 선을 그린 거는 지금 이제 16,900원하고 15,500원인데 오늘 네. 이제 16,150원으로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사이에서 조금씩 모으면 일단 뭐 15,500원까지 떨어지면 좋겠지만 안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16,000원 16,350원. 네, 16,000원 전후에서 한양증권을 좀 모아가면은 그래도 다른 이왕이면 증권주를 만약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한양증권을 일단은 한번 추천을 관심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DDR5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죠?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도 됩니까? 네. 30분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잘 모르니까요. 인텔 12세대 네. CPU가 일단은 DDR5 메모리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2세대가 이제 엘더 레이크라고 하거든요. CPU에 엠바고를 해제되면서 11월 4일 날 오후 10시에 네. 6개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DDR5는 성능이 현재 DDR4인데 4보다 성능이 뭐 두세 배가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시체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격은 DDR의 2배를 예상을 하고요. 네. 성능은 한 3배 정도 되는데 가장 현존하는 DDR 메모리 중에서 DDR5가 가장 빠른 메모리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전력 공급 방식이 좀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DDR부터는 메모리 모듈 자체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하는데 기존에는 메인보드에서 전력을 공급했는데 DDR5부터는 메모리 모듈 자체에서 전력 공급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좀 틀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는 Z690이 있고요. 이건 이제 DDR5 그림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커패블리티 능력 보면 XMP10은 그 토탈 바이트가 78인데 DDR4는 102, 그다음에 DDR5는 384죠. 그래서 거의 3배, 4배 정도 되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 분석인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PC용 서버인데 PC용인데 중요한 거는 서버다. 서버는 이제 우리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제 이런 데 회사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대용량으로 필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내년 2분기에 출시를 합니다. 해서 아마 데이터 센터용 CPU 이름이 사파이어 래피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인텔의 CPU 로드맵인데 올 4분기에는 이제 얼더 레이크 노트북이 태블릿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는 내년도 2분기에 사파이어 래피드 이렇게 해서 이게 내년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점차 아마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예상 수혜주는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라든가 기타 부품, 기판 정도 되는데 네. 장비는 뭐 테크인 유니테스트 엑시콘, 그다음에 소켓 파츠는 ISC, TSE, 그다음에 인덕터는 아비커 전자, 기판은 심텍 대동 전자인데 현재 지금 대장주로 심텍이 일단은 올라섰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도 좀 오른 종목이 있지만은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종목이 저점이 있을까요? 네. 아비커 전자하고 TSE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소켓과 파츠 부분이네요.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인덕터랑, 네. 일단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난세용의 투자 노트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순서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용님께서 오늘 증권업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반도체 이야기까지 또 나눠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솔깃한데 저가 매수의 부분에서 더 좋은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난세용님께서 친절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네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상담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 고민을 남겨주실 때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셔야 전문가님께서 천천히 또 상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화면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 나도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다음 시간 3부까지 또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힙합맨 제이진님께서 난세용님이 장 분석해 주시는 게 너무 도움되고 좋아요, 굿굿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날개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날개님. 날개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면 또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2부 첫 번째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3,40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올릭스 오늘의 종가 상황은 38,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0.26%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올릭스였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소폭의 반등세 보여줬다가 바로 또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7,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소폭의 오름세로 0.26% 하락하면서 38,000원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올릭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릭스는 뭐 제약 바이오주죠. 보시면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 이 종목이 이제 10월 12일 날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보면은 이슈가
중국의 한소제약하고 5,300억 규모의 리보엑산 관련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출 계약을 로얄티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10월 12일 날 일단은 9% 정도 이제 오른 상태인데 지금 뭐 이 종목은 고점 자체가 53,900원이거든요. 7월 달에. 그리고 저점은 10월 7일 날 31,2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고점 대비 한 40%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을 해서 31,000원에서 일단 42,000원, 11,000원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다시 빠진 게 약 한 4,50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대울 때는 오른 거에 지금 이제 31,200원에서 42,500원까지 오른 부분에 약 한 절반 정도가 일단은 다시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네요. 지금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 맞습니다. 다시 이거를 네. 이제 올라야 될까 이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사실 지금 뭐 저도 제약 바이오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한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 쪽에 막 IPO 한다면 뭐 비상장 기업도 거의 뭐 50배 100%였어요. 액면가에. 네. 그런 시절이 있어. 그때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도 뭐 기술력이 검증이 안 돼도 막 이런 투자자들이 바이오하면 전부 미쳐가지고 맞습니다. 과연 막 그 진짜 활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뭐 신라젠이라든가 뭐 HLB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캔들 볼륨 차트 보면은 오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이미 7월 전에 소진이 됐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요새는 무서운 게 지금 5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빠질 때까지 거의 뭐 40% 그냥 뺐거든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이런 뭐 바이오든 뭐 다른 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고점 대비 거의 30% 40%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빠져서 만약 반등을 할 때는 일단 5일선이 먼저 돌아서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바이오주는 약간 뭐 예외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올라설 때 그러면 어제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제 1단계는 그 5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대충 4만 원까지는 일단 1차 반등은 나오거든요. 절반은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올라가면 이제 5만 원까지 가지만 거기서 밀릴 때는 이제 또 오른 거에 반까지도 가는 게 원칙이지만 요새는 더 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지금 네. 거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한번 제가 보면 요 다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매물대가 위에 있어요. 보시면 이제 없냐면 약간 48,000원 이때 48,000원대에서 약간 4분의 1 정도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RSI가 아직은 좀 애매한 자리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저수지에 있거나 아니면 위에 일단 불꽃놀이 구간에 있었는데 이런 애매할 때는 일단은 뭐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선이 지금 보면 요게 이제 기준선일 텐데 이게 얼마냐면 현재 36,800원 선이거든요. 요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 선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을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일단은 상승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다시 무너지면 하락할 것 같은데 이 앞에 보면 요게 이제 이 까만 선이 후행 스팬이거든요.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후행 스팬 지금 하락하는데 후행 스팬이 지금 이렇게 교차를 했거든요. 네. 이게 오르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늘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그다음에 여기 선행스팬 많이 현재 37,600원인데 지금 거의 요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분명히 본격적 상승으로 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요 가격대. 요게 한 41,000원대인데 여기까지 올라면은 일단은 이 매물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41,300원이 일단 매수가니까 요 부분이거든요. 네. 충분히 뭐 반등할 때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요 선, 요거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지 여부를 일단은 보셔야 돼요. 일단은 좀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요걸 한번 수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리스 보시면 이제 투신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요. 수급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보시면 이제 여기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고요. 300. 이게 잘 안 되네. 아, 네. 이게 원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이게 네모나 동그라미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네네네. 지금 안 되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신이 계속 사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도 네. 사고 있고
수급은 들어오네요. 외국인이 네. 사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기간이. 좀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매수가는 3,725원, 비수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2.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3,115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장 초반에 살짝의 급등세 보여주다가 바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3,00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반등세가 조금 보이면서 올라주기도 했지만 2.5%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의 매수가, 오늘의 종가는 3,110원, 매수가는 3,725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는데 이 종목이 이제 테마주로 형성된 거는 이제 코박실이라고 코박실이요. 네, 네. 코로나 이제 예방제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테마가 네. 형성됐는데 수주 소득도 있었어요. 240에서 이제 11월 3일 날 좀 올랐다가 네. 다시 빠졌는데 지금 뭡니까? 코로나 지금 치료제가 먹는 치료약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테마주는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화이자 알약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전 저점이 2,800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하락을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단기 고점이 4,200원대거든요. 네. 4,200원에서 1,400원에 한 7%, 7% 거의 한 전 저점도 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10%니까 일단은 좀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 매수 타임은 일단은 저수지에 있는 구간 아니면은 5일선이 돌았을 때 지금 뭐 계속 5일선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5일선이라는 건 뭡니까? 5일선을 돌리려면 그 5일 전에 종가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에 보면 5일이 하나, 둘, 셋, 넷, 5이거든요.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5일 동안에 이게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5일선인데 네. 그럼 이게 5일선에 돌아서면 내일의 종가가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네. 내일의 종가가 여기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5일이면 여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일 전에 종가보다 높아야지만 5일선이 돌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른 것 이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 보면 5일선에 돌아섰다, 11일선 돌아섰다, 21평이 돌아섰다는 건 뭐냐면은 중간에는 똑같잖아요. 5일선이면 4일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오늘하고 5일 전에 종가를 비교했을 때 오늘의 종가가 5일 전만 높으면 이평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11일선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의 종가가 10일 전에 종가가 높으면 11일선에 돌아서는 건데 보통 우리가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신규 매수할 때라도 보통 5일선이 그 원래 교과서적인 매수 타임은 5일선이 돌아서는 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릎에서 사는 거죠. 네. 바닥은 모르니까 아마 빠졌으니까 여기가 바닥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무릎에서 사기 위해서는 5일선이 돌아서는 그러니까 5일 전에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높았을 때 일단은 매수를 하면 뭔가라도 그 리스크가 해지가 되는 거죠. 물론 네. 저점보다는 높게 사지만 우리가 지금 저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투자 심리라든가 우리 이 수급을 봐서는 5일선에 돌아섰을 때 네. 매수를 하면 일단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5일선이 돌아서려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먹는 치료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일단은 피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73만 7천 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강보학본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황입니다. 73만 8천 원 종가 형성이 되었고요. 장중에 75만 2천 원까지 고점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74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반등세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0.54%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 73만 7천 원, 비중 20% 꽤나 많은 비중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의 뭐 우리 대장주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보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8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하락한 게 요때 이제 하락했거든요. 60만 원대 한데 요때 이제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70 목표가 때 75만 원인가 80만 원까지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결국 75만 원 넘겼거든요. 다시 조정받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SDI라든가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도 저는 보유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73만 7천 원 수익권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뭐 매수보다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보유의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고민에 대한 이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3부까지 또 도와주십니다.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내 종목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들어오셔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셔서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는 9479, 9479번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부 때 다시 난세영웅님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방송에서는 제공해드리는 이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엄청 많은데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3부 때 다시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